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지우맘입니다. 근데 거울 보고 있으면 머리 나쁘지 않은데 카메라만 켜면 머리가 진짜.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외모에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편한 대로 촬영하려고요. 캐나다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여기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네요. 저는 뭐 이렇게 또 추우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네, 영상 찍고 뭐 영화 보고 이렇게 하겠죠. 자, 오늘은 뉴질랜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주제는 뉴질랜드가 더 이상 흑수저를 위한 기회의 땅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예전에 조금 들긴 했지만 오늘 그 금리 인상을 보고 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뉴질랜드는 맞벌이를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도시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린 적은 있는데요. 저도 한 20년 살면서 작년에 오클랜드에서 첫 집을 구매했어요. 이미 집값이 뛰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처음에는 집값이 당연히 내릴 거라고 우리 부부가 예상을 했지만 이 집을 알아보는 한 달 동안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리겠지. 이런 이 어설픈 저희가 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안 돼. 오늘 사는 집이 제일 싸다. 이런 판단 하에 이제 뭐 이건 뭐 렌트집 구하는 것보다 더 막 대충 보고 막 휘리릭 이렇게 꼼꼼히 볼 새도 없이 후다닥 해치워 버린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남편이 이제 건설 뭐 주택 쪽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네 뭐 그 집을 지은 자재 물이 셀 건지 안 셀 건지 집 근처에 뭐 하우징 뉴질랜드라고 해서 정부 주택이 많은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기술적인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건 그냥 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말 더 후다닥 해치워버린 것도 있죠. 근데 이전부터 20년이나 살았는데 왜 집을 사지 않았냐라고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첫째는 돈이 없어서죠. 저희는 목돈이 없었고 이번에는 정말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국경이 닫히면서 제 수익이 확 줄어들 거라는 예상 하에 은행에 모기지를 얻는 게 힘들겠다 싶어서 정말 영끌을 해서 마지막 찬스라 생각하고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이 새로 직장 공부하고 직장 구한 지 지금 한 5년째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안정적이라는 생각 하에서 이제 집을 생각을 해보게 됐고, 셋째는 그동안 살면서 제가 경제적인 거를 조금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저 자체가 원래 경제관념이 제로였던 사람이라 허리띠 졸라매면서 집 사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지극히 좀 개인적인 성향인데 예전부터 저는 이 소유하는 거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이번에 집 사고도 너무 이렇게 일도 없고 너무 갇혀 있는 게 힘들어서 뭐 집이고 뭐고 저는 이렇게 뛰어나온 케이스죠. 뛰쳐나온 케이스죠. 근데 이제 집을 예전에 샀더라면 더더욱 뭐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크게 뭐 소박하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새로 커리어를 바꾸고 공부를 하고 키위 사회에 뭐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뭐 연봉 올리고 막 이런 생활을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아주 오래전에 집을 안 산 거에 대한 후회가 정말 1도 없어요. 어쨌든 소유해서 오는 거에 대한 행복은 남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한국처럼 전세가 없고 월세가 주로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들 있죠. 거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일 수도 있지만 뭐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는 뭐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뭐 이런 얘기 사실 들을 필요도 없이 그건 사실 뭐 디벨로퍼들 아니면 뭐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저희처럼 그냥 살려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뭐 금리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목돈이 있으면 집을 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렌트비가 장난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뉴질랜드 살면서 쏟아부었던 렌트비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었겠죠. 네. 근데 뭐 목돈이 없으니까. 네. 집 사기 전에 저희가 살았던 렌트가 주당 뉴질랜드 달러로 880불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1년에 45,760불이고 하나로 하면은 3,6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여기서 또 역으로 그러면 싼 렌트집에 살면서 돈을 모았어야지라고 블레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근데 또 10년 살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서 그냥 이게 커버가 가능한 벌이가 되면 굳이 또 뭐 이렇게 집의 퀄리티나 학군 이런 거를 포기하고 허리띠가 잘 안 메워져요. 그건 정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계속 거기서 쭉 살 거면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야 되는 거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주택 모기지를
한창 금리가 떨어졌을 때 2.3% 정도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맞벌이를 계속 하고 있었고 제가 자영업이라 수입이 좀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당시 한 1년 이후에는 무조건 국경이 열리겠지 이런 믿음이 어디서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한 1년 고정으로 하고 이후에는 그 리볼빙 모게지라고 해서 수익이 좀 들쑥날쑥한 사람들은 뭐 많을 때 더 많이 갚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관념을 좀 높여보려고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새로 모게지 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4%로 2배로 뛰었더라고요. 2배로? 뉴질랜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또 어떡할 거야? 그렇다고 또 올리고, 아니, 3년 고정은 5%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참고로 캐나다 금리는 아직 보니까 2%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여기서 또 이렇게 플랫메이트를 이제 집이 우리가 떠나서 집이 비니까 플랫메이트를 구해서 그 방세로 캘거리 렌터비의 한 반 정도만 충당을 하면 오케이라고 플랜을 세웠죠. 저희가 방 2개 주당 하나에 뭐 200불 정도로 받으면 뭐 400불로 치고 일주일에 32만 원의 그 플랫메이트 수익이 있어요. 그러면은 4주를 한 달 정도 하면은 한 달에 128만 원 정도? 그러면 오케이, not bad. 이렇게 하고 이제 캐나다로 오기는 했죠. 근데 또 뉴질랜드 국경이 2년간 닫혀 있으니 새로 유입되는 학생이나 인구도 없고 이래서 참 저희가 위치는 좋은데 위치 하나 보고 집을 구매한 건데 이거 아예 플랫메이트 문의조차도 없는 거예요. 뉴질랜드 뭐 하는 거야? 이제 짜증나서 잠깐 떠났는데 이렇게 끝까지 발목을 잡네요. 어쨌든 자, 그럼 이 폭망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렌트비 상승을 또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면 지금도 완전 렌트비 장난 아닌데 여기서 또 오른다고? 정말 뉴질랜드 중심가는 정말 이제 웬만한 부자들 아니면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기야 밴쿠버나 토론토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캐나다 기사를 보니 외국인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것 같은데 이미 호주, 뉴질랜드는 시행이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제 여기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저희가 이 오른 금리 인상이 어떻게 저희한테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잠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직 그 몇 년으로 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2년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올랐을 경우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내야 되는 비용은 1119.64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894.51을 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인상되는 이자만 225.13이 되는 거죠. 물론 이자의 원금도 약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누기 2를 하면 주당 112.65가 올랐고 1년이면 5,857불 정도니까 약 46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돼요. 이거는 모게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뭐 계산하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저희가 아마 평균 정도지 않을까, 일반 그냥 사시는 분들의 평균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2022년부터 내년부터 지금 올해가 됐죠. 올해부터 남편이 연봉 협상을 했기 때문에 약 15,000불, 네,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올랐어요. 잘했어 여보. 제가 다음에 좀 이렇게 QS에 대한 연봉, 뉴질랜드 QS에 대한 연봉은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금을 떼고 실수령이 보자. 740만 원 정도 우리가 더 받는 거예요. 네. 근데 740만 원 정도 실수령을 더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게지 인상 비용 460만 원을 제외를 하면은 우리한테는 약 3,383불, 270만 원 정도의 그래도 조금 오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1,2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올랐는데 1년에 270만 원 정도면은 그러면은 주당 뭐 한 65불? 자기 한 52,000원 정도 여유가 생긴데 이건 또 마누라하고 다들 캐나다에서 쓰니까 또 여보가 더 허리띠 매야 되네. 이렇게 연봉이 오르면 뭐해. 허리띠 또 매야 되는데. 그래?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그 지역에서 옮길 거면은 정말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뭐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도 동서남북으로 신단지를 많이 내고 있기는 한데 워낙 센트럴 지역에 정부 주택이나 정부 땅도 많고 그리고 땅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사실은 없기는 해요. 기존에 오래된 집을 허물고 거기다가 작은 집을 여러 채 세우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승인한 16만 5천 명의 이민자분들께서 또 집을 사려고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마켓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건 조금 도시마다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탈 오클랜드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 이 이민을 플랜을 세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젊음을 무기로 고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제는 과연 내가 지우맘이 이민을 준비하고 살았던 그 시절 인생 제로로 시작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무에서 유가 이제 창조가 가능할까? 뭐 세상이 이렇게 다 팍팍해지네? 이런 느낌도 사실은 들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게 이제 안 통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내가 했던 때처럼 우에서 육아 가능한 곳을 굳이 찾아야 된다고 하면 이런 팩트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나라와 도시를 선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뉴질랜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캐나다랑 조금 비교를 하고 싶은데 제가 캐나다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 조금 시간을 남겨두고 제가 연구를 좀 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해피 뉴 이어.